한신은 함양으로 압송되어 와서 함양궁에서 멀지 않은 별궁에 감금당하고 있었다. 유방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을 죽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신을 함양에 거주하게 하고 군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유방은 한신을 회음부에 봉하고 전에 사용하던 사택에서 살도록 했다. 한신은 왕의 지위에서 떨어져 사대부와 동급의 신분이 된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다. 비록 관직은 받았으나 꾀병을 핑계로 병석에 드러누워 두문불출했다. 천하가 통일되고 후한 덩어리가 모두 없어졌다. 한신도 군권으로부터 제외당한 신세가 되었으므로 유방은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북쪽 오랑캐 묵돌이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했다. 그리고 한왕희신이 묵돌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여기저기서 스스로 왕을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생겨났다. 유방은 태평세월로 알고 있다가 대경실색했다. 유방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 반란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반란을 진압하고 함양으로 돌아온 유방은 문득 한신이 생각났다. 한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신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서북 오랑캐 반왕의 군사가 침공하여 대주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방은 진희를 대장으로 해서 반왕을 진압하라 명한다. 진희는 오랫동안 한신의 막묘로서 문무에 출중한 사람이었다. 진희가 정예병 10만을 거느리고 출병하기 위해 성문을 향해 가는 길에 한신의 사택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한신 생각이 났다. 진희는 한신을 찾아가서 반왕을 격파할 계책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진희는 부하 장수들에게 군사를 성문 밖에서 잠시 쉬게 하라고 명령한 후에 몇 명의 군사만 거느리고 한신의 집으로 갔다. 한신은 주의가 떨어진 뒤에 집안에 들어앉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진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니 반가웠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한신이 진희에게 물었다. 만일 그대가 반왕을 정벌하는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면 전날에 내가 초표왕을 격파한 공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은가? 한신의 물음에 진희가 대답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초표왕을 격파한 것이 큰 공입니다. 감히 비교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신은 진희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술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또 한 번 한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내가 하는 말을 냉정하게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게. 반왕을 정벌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공을 세운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말았네. 만일 그대가 이번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고 해도 오늘날 내 처지를 보면 뻔한 노릇 아니겠는가? 한신의 말을 듣고 진희는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진희가 이렇게 묻자 한신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했다. 진희가 유방에게 충성을 해봤자 결국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니 차라리 진희를 시켜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은 마침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신은 진희에게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고 제안한다. 진희가 반왕을 격파하고 조대 지방을 차지한 다음 반란을 일으키면 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나갈 것이니 그때 한신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과 밖에서 협공하게 되므로 충분히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한신의 말을 들은 진희 역시 흔쾌히 승낙한다. 두 사람은 반란에 합의하고 진희는 한신의 집을 나와 대기하고 있는 군영으로 갔다. 수일 후에 조성에 도착한 진희는 반왕을 격퇴한다. 그리고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부하 장수들과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입을 열었다. 우리 황제는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도와달라 말한다. 진희가 연설을 마치자 여러 장수는 일제히 진희의 의견에 찬성했다. 모두가 자신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하니 진희는 만족했다. 진희는 스스로 대왕이 되어 사방에 경문을 보내고 군사를 인근 지방으로 보내 재물과 곡식을 약탈해서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근에서 장정들을 징발하니 인근 지방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유방이 진희의 반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방은 영포와 팽월에게 조칙을 내려 진희를 토벌하라고 명령한다. 진희의 반란 소식은 한신에게도 전해졌다. 한신은 조정에서 영포와 팽월을 보내
진이를 토벌하게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신은 진이가 영포와 팽월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진이를 구하기 위해 한신은 급히 밀서를 영포와 팽월에게 보냈다. 나는 천하를 평정한 큰 공을 세웠건만 지금은 버림받고 한가히 지내고 있습니다. 두 장군이 이번에 칙명을 받고 진이를 토벌한다면 그 다음엔 두 장군이 해를 당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황제는 어려움은 함께 견딜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즐길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중용하려 하고 태평할 때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진이 역시도 내가 버림받는 것을 보고 자신 역시 반병을 격파한 후에는 버림받을 것을 미리 알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장군이 잘못해 함정에 빠질까 싶어 이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장군은 깊이 성찰하시고 앞날에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한신의 밀서를 받아본 영포와 팽월은 그 자리에서 꾀병을 핑계로 드러누웠다.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온 칙사는 헛걸음하고 함양으로 돌아갔다. 유방은 칙사가 돌아온 뒤에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